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반떼랑 캐스퍼 LS 트림으로 선택하신 생각보다 준수한 옵션 때문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CUV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 차주님께서 해보셨나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쉐보레 치고는 부품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많은 쉐보레 차주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차를 비교해봤을 때 이 차 연비가 꽤나 준수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단점은 얘가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초기 결함이다라는 얘기가 계기판 꺼짐이라든가 색상을 3개밖에 선택을 못해요. 예? 고령 미션이 많이 들은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사전 계약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계약 대수가 1만 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쉐보레 브랜드의 국내 판매 최단 신기록을 갱신했을 만큼 굉장히 핫한 소형 SUV 차량인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수원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4년식 트랙스 크로스오버고요. 트림은 이제 가장 기본 트림인 LS 트림으로 선택했고, 옵션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지금 2세대 트랙스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구별을 위해서 뒤에 크로스오버라는 수식어가 좀 붙게 되었는데요. 크로스오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차가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두 합쳐가지고 만든 차다 해서 크로스오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UV의 넓은 공간 활용성을 유지하면서 세단이 가진 좋은 승차감 등의 장점을 혼합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차는 이제 제가 140km 탄 신차급 중고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냥 거의 신차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3월 초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값만 했을 때는 2,100만원 조금 안 되게 나왔고, 세금 포함해서 2,300만원 좀 안 되게 나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5,500 정도 되고, 구매했을 당시에는 약 140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 명의로 된 차는 이 차가 첫 차이고, 지금 그 전까지는 소카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놀러 가셔가지고 소카나 이런 거 많이 타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놀러 갈 때도 소카 많이 탔고, 아니면 출퇴근 때 급할 때는 소카도 이용하면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렌트카 차량들 뭐 어떤 차들을 타보셨나요? 되게 다양하게 타봤는데, 캐스퍼, 아반떼, K3, 카니발 타봤고, 스포티지랑 셀토스 그렇게 타봤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외부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의 최고 단점이었던 내부 디자인이 구리다, 근데 얘부터는 되게 이뻐져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해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LS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차급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생각보다 준수한 옵션 때문에 이 트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 이나 후 가격 기준으로 하위 트림은 LS 트림은 약 2,052만원이었고, 그 중간 트림인 LT 트림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2,366만원으로 갑자기 300만원을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하위 트림인 LS 트림이 정말 가성비 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들어간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100만원 정도 뛰게 됩니다. 근데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만 추가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반떼랑 캐스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차량 포기하신 이유 뭐예요? 일단 제가 SUV 특유의 넓은 시야각을 좋아하는데, 아반떼는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넓은 시야각이 없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은 넓은 대신에 경차치고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동급 경쟁 차량인 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나 현대 코나 그리고 기아 셀토스 등의 경쟁 차량들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경차, 캐스퍼 같은 경우는 풀옵션 때리게 되면 약 2,050만원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가격보다도 LS 트림 시작가랑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 같아도 캐스퍼 살 바엔 요거 올 것 같거든요. 캐스퍼 대비 되게 넓은 실내 공간을 가져가지고 제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상위 트림인 RS 트림의 풀옵션 가격이 2,872만원으로 풀옵션 가격이 3,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게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이제 CUV라고 해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합친 차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너를 돌 때 다른 소형 SUV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주님께서 렌트카 많이 타보셨다고 했는데 좀 비교해볼 만한 비교군 SUV들이 있을까요? 캐스퍼, 베뉴, 셀토스, 코나, 제가 이 4대를 실제로 공유 차량으로 몰아봤는데 아무래도 SUV 특성상 코너링 돌 때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한번 코너를 세게도 돌아보고 다 해봤는데도 얘가 안정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동급 경쟁 차종 대비해서 1560mm의 전고로 인해 가지고 전고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승용차와 비슷한 느낌의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일명 CUV의 장점을 얻어갈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실외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납작한 모습이 스포티한 모습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실외 디자인은 기존 1세대 트랙스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상하단이 분리된 듀얼 그릴과 더불어서 날렵한 디자인의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주간등 등이 좌우로 조금 더 와이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측면부 또한 기존 1세대 트랙스에 비해서 날렵해진 쿠페형 스타일로 바뀌면서 전고는 낮아졌지만 전장과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근데 차주님 이거 휠 보시면 뭐 옛날에 모닝이나 이런 데 있는 그 깡통 스틸 휠 거기다 그냥 휠 대충 껴놓은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못생겼더라고요. 휠 빼고는 디자인은 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트레이 블레이저에는 없는 C필러 뒤쪽 창을 마련을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차량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뒷모습은 이쁘다기보단 무난한 뒷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귀사모를 닮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살짝 개구리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차주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요, 과장을 굉장히 많이 못해가지고 약간 귀여운 버전의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저 좀 알려주세요. 한 기사님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명 쉐빠 쉐슬람이 바로 저런 것 같아요. Chevrolet.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얘가 CC가 되게 낮거든요. 1.2 터보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자동차세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3종 저공해 차량이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에서 50% 할인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주차 비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 연비가 꽤나 준수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일반 공도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 정도로 나오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 정도 나오는데 저는 최대 20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럼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제가 새벽에 엄청 뚫려있는 도로만 아니면은 평소에 이렇게 2차선에서 조용하게 다니는 성격입니다. 그럼 새벽에 뻥 뚫려있을 때는 폭주적으로 변하시나요? 야수로 변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좀 세게 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넣으세요? 솔직히 2천만 원짜리 차에서 고급유는 사치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반유를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에는 아쉽게도 모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모드가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일 모드예요? 네, 아무리 높은 트림을 가도 모드가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연해주셨던 2015년식 8세대 쉐보레 말리부 타시는 차주님께서도 그거 중형차인데도 모드 변경 없는 단일 모드였거든요? 얘도 단일 모드인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쉐보레가 쉐보레 했어요.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공도 7, 고속도로 3 정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13.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수하고 나서 한 번도 초기화 안 한 연비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뜨거워요. 예?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큰 게이지 4칸 중 1칸 남았을 때 4만원씩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가는 주유소 167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보통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계기판 게이지 4칸 중에 1칸 남았을 때 4만원 정도 넣으셨을 때 가득 풀로 차는 편인가요? 가득 풀로 차진 않고 3칸 정도 탑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총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500km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게이지가 거의 비어있을
나왔을 때 한번 가득 채워봤는데 그때 총 비용이 8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고 총 주행 거리가 570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볼륨 버튼이랑 홈 버튼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 쉐보레답지 않게 되게 무난하고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내 디자인 또한 기존 1세대 트랙스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쉐보레 하면 실내가 정말 투박하다, 너무 미국 감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요 지금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 때문에 쉐보레 중고차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국 고객들을 많이 신경 썼다는 티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보시게 됐을 때 3.5인치 모노 LCD 클러스터가 신성이 좋게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차량 액티브 트림부터 적용이 되어 있는 8인치 컬러 클러스터 계기판이 없는 건 좀 아쉽지 않으세요? 좀 아쉽기는 한데 제가 쏘카로 빌리면서 그 8인치 들어간 거랑 3.5인치 들어간 거 둘 다 사용해 봤거든요. 둘 다 차이를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스포크의 핸들 또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이런 디테일들이 인상이 깊고요. 8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액티브 트림 가게 됐을 때 11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것 또한 아쉽지 않으세요? 8인치도 충분히 제 눈에 잘 보여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공조기가 약간 항공기 같은 느낌을 조금 주고 있는 게 이런 디테일도 좀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 느낌으로 이런 디테일들이 좋잖아요. LS 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 위에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노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가격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캐스퍼랑 아반떼랑 베뉴 그리고 셀토스 요거 4개를 다 타봤는데 확실히 그거 4개에 비해서 가로 길이가 되게 길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되게 넓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전폭도 굉장히 크고 휠베이스나 이게 전장도 넓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해서 많이 좀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 실내 넓은 공간과 SUV 장점을 합쳤을 때 차박이나 캠핑 혹시 차주님께서 해보셨나요? 네, 제가 차박을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즐겨 하고 있는데 아, 실제로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무리 없이 차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플랫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평탄화 작업을 따로 진행해야 됩니다. 폴딩은 되는데 평탄화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작업 뭐 매트를 깔거나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2열에서도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의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2열 바닥에 턱, 일명 뭐 센터 터널 있잖아요. 그 턱이 없기 때문에 평탄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 차량은 전륜구동 전용이고 4륜구동이 없기 때문에 2열에서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이득을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5명까지 다 태워봤는데 턱이 없어가지고 다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쉐보레 치고는 부품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에? 수호카 이런 거 타시다가 신차 같은 중고차 뽑으셨고 기분 좋은 건 제가 알겠는데 발음도 잘 안 나와요. 야, 근데 쉐보레 차량이 부품값이 저렴하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제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다면 굉장히 많은 쉐보레 차주님들이 계시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부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차량 부품값이 저렴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쉐보레 공인몰에 실제로 여러 차를 비교해봤을 때 얘가 쉐보레, 물론 현대기아보단 비싸지만 그래도 쉐보레 중에서는 싼 편에 속했고 그리고 L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 내피셜을 살짝 굴려보면 중국 사양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량 GM 한국 사업장에 있는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이 차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건너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내피셜 살짝 굴려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에 그 후륜 서스펜션이 그 악명 높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션빔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고속주행이랑 방지턱 넘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가지고 저는 토션빔이어서 걱정했던 것 치고는 무난한 승차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쉐보레 차량 그래도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녀석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고속주행 시 안정성에 조금 더 추가를 해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브레이크가 말을 굉장히 잘 듣거든요. 제가 이 캐스퍼랑 아반떼 둘 다 몰면서 하는데 살짝 브레이크가 약간 미끌리듯이 앞으로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 밟는 대로 바로바로 멈춰가지고 저도 모르게 굉장히 살살 밟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뭐 포피나 브렘보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좀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새 차여서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듣는 것도 있긴 한데 살짝만 밟아도 갑자기 낑 멈추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 대비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2,05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토 홀드 그리고 후측방 센서가 있어가지고 차선 바꿀 때 얘가 센서로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차선 유지라든가 그런 요즘 차의 필수 옵션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다른 차들을 이용해 봤을 때는 RPM 2000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속도를 얘는 이제 2500까지 가도 다른 차들에 뒤처질 정도로 가속력이 되게 답답합니다. 이 차량 3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139마력의 22.4토크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1.2리터고 3기통이다 보니까 좀 쥐어짜내야 되는 그런 초반 출력에 대한 답답함을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운전해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얘가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다른 4기통 엔진에 비해서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정차에 있을 때 가만히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도 진동이 계속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느껴질 정도로 진동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쉐보레의 전매 특허인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억제를 시켜주는 기능인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LS 기본 트림부터 전 트림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수성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엔진 소리가 3기통 엔진이라서 되게 큰데 저속일 때는 상관없는데 고속이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약간 고 RPM 쓸 때 그럴 때 이제 엔진 소음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언더커버가 없어가지고 노면 소음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언더커버가 아예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 블레이저 언더커버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서 장착했습니다. 트레블레이저는 언더커버가 있고 얘는 언더커버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레일 블레이저 언더커버를 사용하면은 따로 작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장착해도 돼가지고 저는 트레일 블레이저 언더커버를 사서 장착했습니다. 아니 현대기아가 보통 하는 옵션 장난질 원가 절감을 쉐보레가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이 초기 결함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던 항목 중에 하나가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간헐적인 연결 끊김이라 버벅거리는 오류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차주님은 지금 유선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는 이제 동호회 같은 데 가지고 많이 들은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선은 문제없이 끊김 없이 잘 돼가지고 저는 그런 이슈를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LS랑 LT 트림은 유선이고 액티브부터 RS 가게 됐을 때는 무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에서 많이 얘기가 오고 갔던 게 계기판 꺼짐이라든가 내비게이션 먹통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8인치 컬러 계기판이 적용이 됐을 때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은 바늘 계기판이어가지고 끊길 이유가 없고 근데 그거는 또 리콜 해줘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쉐보레에서 바로 무상으로 전부 리콜 지원을 해줘가지고 고친 뒤로는 다 문제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피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내비게이션 꺼짐 현상도 11인치에는 적용이 되지만 차주님이 적용이 된 이 8인치 내비게이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나 RS 트림 타고 계시는 차주님들의 생생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많은 정보들 좀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이 쉐보레가 보통 고령 미션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 악명, 오명이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 좀 많이 개선이 된 젠3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고령 미션이란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은 단점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령 미션 특유의 꿀렁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변속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차가 꿀렁여가지고 좀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정차한 상태에서 엑셀을 밟을 때 엑셀 반응이 느려가지고 조금 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LS 트림 기준으로 구매 대기가 되게 길다는 거거든요.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차 대기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니 차주는 무슨 인기가 많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1년이 요새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출고 대기가 1년 2개월이나 걸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쉐보레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약 10대 정도를 만든다. 그러면은 액티브 RS 트림을 한 7대, 6대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2대 정도를 LT 트림, 나머지 한 대는 LS 트림
트림으로 해가지고 차 자체를 굉장히 안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을 짤 때 한 70% 이상은 RS랑 액티브에 몰빵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 트림인 LS 트림을 생산 자체 계획을 많이 안 잡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나 RS 트림 보면은 한 3개월 정도면 신차가 나오는데 얘는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사이드 미러가 오토가 아니라는 건데요.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끄면은 사이드 미러가 알아서 접히는데 얘는 저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일일이 사이드 미러를 접어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현대차 베뉴 같은 경우는 이거 수동으로 접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아쉽긴 하신 거죠, 그죠? 그쵸. 네. 그래도 이 가격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여가지고 항상 버튼 눌러서 접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만 그런 건 아니기는 한데 쉐보레 특유의 옵션 선택폭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을 선택해도 옵션은 한 4-5개 정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차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인 LS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외에는 옵션을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죽 시트라든가 그런 것들 추가를 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선택폭이 줄어든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차량 그냥 직물 시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죽 시트를 선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차량 LS랑 LT 트림에서는 통풍 시트를 선택조차 못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 등 뒤랑 허벅지 아래에 땀이 3.7리터 정도 차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음 차는 무조건 통풍 시트 있는 걸로 살 겁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얘는 액티브나 RS로 올라가면 색깔 선택폭이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LS나 LT 트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3개밖에 선택을 못해요. 예? 아니 저 좀 잠깐만요. 같은 차인데 낮은 트림 가게 됐을 때는 색상을 몇 개를 선택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Find new roads. 그리고 차주님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일단 편하기는 합니다. 옵션 자체는 넣은 걸 후회하지는 않은데 얘가 거리별 단계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중거리나 장거리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단거리로 선택할 경우에는 차랑 붙는 차선 거리를 되게 멀리 잡아서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미리부터 멈춰서 그냥 슬근슬근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인 차로 이탈 보조 방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중앙을 잡지는 않고 차선이 나갈 때 잡아주는 옵션이거든요. 살짝 보타만 해주고 중앙은 유지를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쭉 직진하다가 코너를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선이 중간에 끊겨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옵션을 켜고 쭉 직진하다 보면은 얘가 3차선을 2차선으로 잘못 인식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살짝 나사 2개 정도 빠져있는 크루즈 컨트롤이다. 그래도 확실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스피커 음질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4스피커가 달려있거든요. 그나마 액티브나 RS 트림으로 가게 됐을 때는 6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지만 이 차량 스피커가 4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스피커 음량이 좀 아쉬운 경우도 있고 음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EDM 같은 거를 그거 틀어봤을 때도 되게 뭔가 힘 빠진 느낌의 스피커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얘 또 단점이 깜빡이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깜빡이 소리가 일반 현대기아 이런 거엔 둔탁한데 얘는 좀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소리는 좋거든요. 소리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고속주행이나 음악을 좀만 크게 들어도 깜빡이 소리가 묻힐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연수 받을 때나 주변 지인들이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넣고 바꾸는데 너 왜 깜빡이를 안 켜고 바꿔? 그러면은 되게 위험한 행동 아니야? 맨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깜빡이 안 켜고 왜 껴들어? 너 쇠슬람이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깜빡이 켜고 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엔진오일 교체하러 갔을 때 겸사겸사 혹시 깜빡이 소리도 키워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당연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만 24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머님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1년에 12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얘가 1.2밖에 안 돼가지고 1년에 한 20만원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 공도주행 7, 고속주행 3을 했을 때 복합 연비는 13.6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가득 채웠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1리터당 1670원 기준으로 8만원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행거리가 570km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1400에서 1500km 정도 타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주유비는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어제 갈았거든요. 쉐보레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가서 갈았는데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네, 그게 에어필터 교환을 안 해가지고 6만원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차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노터치 세차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손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한 달에 6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차비가 은근히 크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또 검은색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가 고장난 적이 없어서 수리비는 안 맡겨봤는데, 공인비가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돼가지고 아무래도 현대기아보다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좀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쉐보레 수리비, 공인비 비싼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수리 전용 적금으로 따로 들고 있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가격과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해가지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쉐보레라는 점 빼면은 되게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서비스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인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연비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시고 가격도 저렴한 거를 찾으신다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LS 트림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